북해해약조,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조약. 1. 북해요. 북해해약조는 1443년 세종 25년에 조선과 대마도주 간에 맺어진 조약으로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파견되는 무역선 즉 세견선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정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각일조약이라고도 부른다. 북해해약조는 조선의 외교와 해방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과 일본의 교역 및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배경: 왜구 문제. 조선 건국 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419년 세종 1년 대마도를 정벌한 후 조선과 일본 간의 왕래가 중단되었다. 교역 재개. 대마도주는 물품 부족으로 인해 조선과의 교역을 재개하려고 간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부산포, 내이포, 연포 등 3포를 개항하며 외인의 무역과 어획 활동을 일부 허용했지만 교역과 관련한 치안 문제와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외인 통제 정책.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은 도항 외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계, 도서, 문인 등을 통해 입국을 증명하도록 하였고 세견선의 수를 제한하는 조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3. 체결경위. 대마도 채찰사 파견. 1443년 세종 25년 대마도 채찰사 이해가 대마도주 소사다 모리와 협상을 통해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숙주가 대마도주를 설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약 내용 합의. 체결 과정에서 3포에서의 무역 규정, 세견선의 수 제한, 어획 활동의 허가 조건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외인의 통제를 강화하고 조선 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4. 조약 내용. 개해약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견선의 제한.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세견선만 조선에 파견할 수 있다. 세견선의 선원수는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제한되었다. 세사미두의 지급. 조선은 대마도주에게 매년 쌀과 콩 200석을 지급한다. 체류 및 어획 규정. 3포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20일로 제한하며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고초도 현재 여수 거문도에서의 어획 활동은 조선 관할 지세포만호의 허가를 받은 뒤 가능하며 이에 따른 어세를 납부해야 한다. 5. 결과 및 영향. 무역 및 외교의 구조화. 북해해약조는 조선 초기 대일 외교의 근간이 되었으며 대마도를 조선의 외교 질서 내로 편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외구 통제와 모순. 조선은 외교적으로 대마도주를 지원하면서도 무역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세견선 이외의 불법 도항이 빈번해지며 조약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고 이는 삼포회란 1510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후속 조약. 삼포회란 이후 1512년 임신약조가 체결되며 세견선 수는 25척으로 줄었고 그 이후 정미약조 1547년과 정사약조 1557년 등으로 세견선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6. 의의와 평가. 외교사적 의의. 북해해약조는 조선의 대일 외교와 해방정책의 핵심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와 교역, 질서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 외교의 전략적 접근. 조선은 무력으로 대마도의 위세를 꺾은 후 경제적 지원과 교역 제한을 병행하여 외인의 통제를 유지하는 실리 외교를 펼쳤다. 이는 조선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 외교 정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7. 결론. 북해해약조는 조선의 외구 통제와 대일 교역 질서 확립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조약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조약 내용의 모순과 집행상의 한계로 인해 이후 삼포회란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조선의 대일 외교 정책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